반갑습니다. 자, 이제 8월 말 백선으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백선을 푸는 가장 큰 목적은 이 100개를 걸어놓고 여기서 몇 개 나오는지 우리 같이 한번 체크하도록 그렇게 정리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100개 문제에서 40문제에서 2.5배수를 놓고 이제 반드시 출제되는데 좀 과장되게 설명하면 80% 이상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지문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잘 새기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되게 설명한다. 그건 체면이고 사실은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전 부분을 다 넣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기출된 지문 30%좀 와 있습니다. 중요한 지문 30% 그리고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내용들을 한 40%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에 충실해서 이 문제 하나하나의 지문을 답이 몇 번입니다가 중요한 거 아니다. 그죠? 그 내용을 익혀가는데 의미를 갖습니다. 자, 출발합시다. 1번. 공인중개사법상 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제1조죠. 자, 1조 아주 독특합니다. 지금 32회 시험을 치는데 1조는 한 10서너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좀 과장되게 설명해서 이전에 한번 꼴로 출제했던 것들이 지금 최근 4, 5년간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면서 체크합니다. 또 1조는 안 나오더라도 이 법을 배운 사람이 명색이 1조를 모른다. 좀 속상하죠. 그래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적어놨습니다. 중개사법 제1조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렇게 갑니다. 공인중개사 체크하는데 중요한 것이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전문성 체크하시고 언제든지 출제됐던 것 공신력을 제고하고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공사의 공신력은 또 제고되어야 되지만 법조문에는 정확하게 전문성을 제고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내내 수업했지만 중개업이지 중개업무 이런 문제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글자 하나 더 들어가면 장난 아닙니다. 자, 또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랬지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하면 틀린 거 찾아내겠냐고 그죠? 의식을 하고 봅니다. 육성하여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합니다. 이것들이 이전에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등등 유사 표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되어 있는 4번 정답을 정확하게 체크하자 하고 가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이지 뭐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이런 표현들은 틀리는데 이것들이 다른 과목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적법, 등기법 등에 가보면 제일 조 목적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4번 정리해 주시고 자 2번 내려갑니다. 용어의 정의로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자,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이제 용어부터 출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용어의 정의는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글자 그대로 암기합니다. 자, 옳은 것을 찾으시오. 기억, 중개라 하면 그래도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개공사와 의뢰인 간에 그래서 또 X입니다. 거래 당사자들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그렇게 들어오니까 기억 틀렸죠. 이 중개라는 정의가 그래도 제일 중요하니까 얼마나 그림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매도인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매수인이 있겠죠.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이 그림이 중개라는 내용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림 수십 번을 그리죠. 자, 다시 중개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주로 부동산이겠지. 이 물건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갑과 을 사이에 이렇게 나가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그래도 되겠죠. 두 사람이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면서 그 밖의 권리라는 것이 있는데 요 그 밖의 권리는 계속해서 시험에서 저당권이 포함된다.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밖의 권리의 덕실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매수자가 대금을 납부하니까 아파트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오죠. 덕실이 변경되는 것을 이렇게 알선해 주는 것.
이를 중개라고 합니다. 정의 암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를 하면 얼마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인데 공인중개사는 뭐죠?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하면 맞는 것 같이 보이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글자 그대로 암기합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그래서 틀렸고 자 디귿 중개업은 이 중개업이라는 정의가 있으면 항상 중개업은 세 글자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세 개다. 항상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뭐 하는 것, 업으로 하는 것이다 하여 세 가지 요소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디귿 정확하게 돌았으니까 디귿은 O인데 이걸 암기하라는 뜻은 여기 있는 걸 빼도 당연히 틀리죠.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그렇게 출제했었어요. 그냥 설렁설렁 공부하면 그 말이 맞게 보이니까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 보수 빠지면 중개업이 되지 않습니다. 자, 있는 것들 빼도 틀리지만 쓸데없는 걸 걸어도 틀립니다. 중개업이란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틀립니다. 지금 현장에 나오면 전부 중개사무소 갖추고 일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 장난이 아니라니까 그죠? 그렇게 이때까지 수업했죠. 더 중요한 것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X입니다.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등록을 해야 되지만 등록은 중개업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글자가 세 개니까 세 가지 이렇게 계속 단조롭게 전달했습니다. 동그라미 하시고 리얼 개공사라 하면 개업공사 이름이 길어서 개공사라 하면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참 많이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개공사는 등록한 자지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낸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장에서는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가 개공사 맞아요. 우리끼리 말하면 맞지만 용어의 정의에서는 안 맞다니까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암기할 것 이렇게 요구하는데 내내 수업을 하면서 개공사 지금 그 단어가 딱 올라가면 등록한 자인데 등록한 자는 저절로 세 사람이 있다는 걸 못 찾아내면 점수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하셨지만 등록을 한 자가 첫째 법인인 개공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등록을 한 것으로 봐주는 자 부칙 6조의 개공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세 명의 사장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중개업을 합니다. 그 다음 중개보조원이나 소공사는 이 사람을 도와서 같이 일해주는 직원들이죠. 모든 법의 중심은 개공사로부터 모두가 출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편에서 하겠지만 이런 개공사들이 하는 업무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법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칙 6조는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도만 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해 나가죠. 또 법인은 14조 업무만 합니다. 주어진 14가지 업무만 해야 되고 공인중개사나 부칙 6조는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 시술 수업도 할 수 있다. 이까지 수업해 놨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제한이 없다. 그래서 개공사들의 종류에 따라서 업무의 범위가 달라지니까 항상 개공사하면 세 사람 이렇게 탁 잡아놓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얼 동그라미. 자, 미음 소공사라 하면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갈로 열고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를 제외하고 항상 문제를 고려 건다고요. 제외 때문에 X예요.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도 하고 수행 동그라미 중개 업무에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래서 소공사라는 단원이 지나가면 포함, 수행, 보조 세 가지를 딱딱딱 찾아내자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미음도 일단은 틀렸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1년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여기 사원, 임원 중 이런 말이 지금 흘러가잖아.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부터는 사원 하면 사원은 바로 임원입니다. 이꼴 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마디는 항상 그렇게 붙어 다니잖아. 지금 그죠?
그럼 이 말을 왜 강조하는가 하면 법인에서 임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대충 이해를 해요. 뭐 상무이사, 전무이사 이런 사람들, 대표이사,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임원인데 그 사람을 다른 말로는 사원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사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직원으로 해석합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사원은 뭐라고 그랬죠? 임원입니다. 직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원 이꼴 임원 이거를 붙여 놓으셔야 돼요. 그냥 그대로. 특히 직장생활 안 해보신 여학생들이 이거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보통 주식회사에서는 임원이라 부른다면 유한회사, 찬명회사 이런 데서는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불러요. 사원이 뭐라고요? 임원입니다. 임원. 자, 사원 이꼴 임원. 그거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미업 털렸고 비업 드디어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또 중요하다 그랬죠.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 근데 공인중개사로서 했으니까 웃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X.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개? 2번 2개 이렇게 가고 지금 2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용어 6가지는 반드시 글자 그대로 암기합니다. 많이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3번 내려갑니다. 자, 이 용어들 중에서 그래도 시험에 가장 많이 걸었던 게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에 관한 문제를 걸고 있습니다. 자, 중개업에 대해서 틀리는 것 1번 다른 사람의 을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자, 줄 것입니다. 지상권이나 저당권까지 줄 거 놓고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죠.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을에 의해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데 이 중개에는 저당권과 지상권이 포함된다. 지금 요거 그 말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라 그죠? 중개의 대상이 됩니다. 자, 1번 O, 2번 계속성이나 반복성과는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때문에 X죠. 이루어진 경우라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X입니다. 자, 여기서 배우셔야 될 것. 우리가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할 때 이 업이 무슨 뜻이냐? 이거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식당업을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 친구 식당업을 한다 아니면 뭐 어떤 업을 한다. 업에는 반드시 요소가 3가지예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번 하면 안 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반드시 영리성을 가지고 있을 때만 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업이라는 요소도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중개업의 요소는 6가지를 요구하니까 양이 좀 많아지죠. 업 하는 말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만을 대상으로 하면 이러면 틀리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는 맞는데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업이라는 요소를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틀린 것 2번 돌았습니다. 3번 이런 중개업의 개념에는 사무소 등록 유무와는 관계없이 인정되므로 무등록 개공사가 중개를 했더라도 중개업에 해당되어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이런 지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까 중개업에는 등록은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럼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그죠? 이런 3가지 조건이 맞으면 그 사람을 무등록업자로 처벌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들었는 거예요. 자, 그때 형벌인데 무슨 형벌이죠? 뽑아서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무등록에 대한 제재는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묻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조건이 맞으면 중개업에 해당된다는 걸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4번 임야매매의 중개만을 전문으로 다른 사람의 을에 보수를 받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이라고 할 수 있다. 맞다.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 임야만 매매한다. 공장만 전문으로 거래한다. 하숙집만 알선한다. 물건은 특정되어져도 됩니다. 사람은 봐요. 불특정 다수 누구를 대상으로도 하든지 해야 되지만 물건은 특정되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공단지역 같은 데 가보면 간판에 공장만 전문으로 매매합니다. 이런 거 많이 적어놓고 있죠. 물건은 특정되어져도 된다는 걸 의식합니다. 5번 중개대상물의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는 않고 단지 중개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거쳤다면 중개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맞다. 보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약속 요구만 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답은 2번이 들어왔는데 이 5번 지문이 순진하게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살짝 무등록업자가 이래 탁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에서는 무등록업자는 좀 나쁜 놈이라는 느낌이 딱 오잖아. 그죠? 그래서 수수료를 요구만 하더라도 처벌할 것 같이 문제를 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거기 그 말은 빠졌잖아요. 5번 중개대상물의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약속 요구만 하면 중개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볼 수 없으니까 처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앞에다가 무등록업자가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 무등록업자가 딱 들어오면 나쁜 놈이잖아 하고 연결해버리면 그 5번이 이제 틀리는 걸로 따라간다고 지금 5번에 탁 걸어놓은 거예요. 그걸. 그래서 틀리는 건 몇 번? 2번 이렇게 갑니다. 자, 이번에는 4번. 용어의 정의 중에서 그래도 소공사가 중요하니까 소공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억. 소공사는 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O. 동그라미. 소공사는 수행도 하고 보조하니까 보조원이 업무 다 할 수 있습니다. O.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런 지문도 아주 중요한 거죠. 자, 니은도 온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원래 계약이 체결이 이렇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누가 한다? 개공사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소공사는 대행할 수 있다. 이래 들어왔잖아. 그죠? 신고서를 개공사가 작성을 하면 소공사가 갖다 내는 걸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소공사가 대신 신고할 수 있다. 여기에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갖다 내는 걸 대신해 줄 수 있다 그랬지. 신고는 이 사람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대행한다 말은 신고서를 대신 갖다 줄 수 있지. 대행 신고한다 들어가면 틀립니다. 신고해야 될 사람은 개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D가 33조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당연하지. 우리 중개사법 금지행위는 개공사, 보조원, 소공사 등 모두가 적용됩니다. O 동그라미. 자, 리얼. 개공사는 이런 소공사를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면 고용일 또는 고용관계 종료로부터 10일 내로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까? X. 왜 X인가 하면 고용은 언제까지? 고용은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용신고 환자가 언젠가는 그만두겠지. 그럼 종료는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내로예요. 그래서 썩 묶어서 싹 들어가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리얼 X. 그리고는 옆에다가 자 그러면 이렇게 고용신고 하라고 들었는데 안 하면 위반이겠죠. 위반시 적어놓고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고용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항상 연결해 놓으셔야 됩니다. 고용신고 안 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입니다. 자, 미음 소공사는 자격증을 사무실 안에 보기 쉬운 것에 게시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게시하는 게 뭐죠? 여러분 뒤편에 가면 그 문제도 또 들어옵니다. 반드시 게시해야 될 것. 등수보자를 게시한다. 이렇게 갑니다. 등수보자는 게시하는 건데 이거 위반하면 100만원 과태료입니다. 여기까지도 잘 들어옵니다. 자, 그럼 게시하는 게 모두 몇 개? 4개. 모의고사 치고 나면 내 등수를 보자 하면 게시해 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등이 뭘까요? 사무소 등록증이죠. 아까 개공사가 등록한 자니까 등록증 걸어놓고 영업합니다. 수가 뭘까요? 수수료표, 보정서류, 나 1억에 가입돼 있다. 이거 걸어놓고 영업합니다. 자가 자격증 원본인데 자격증은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겠죠. 그때 개공사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당연히 걸어야 되지만 소공사 자격증도 게시해야 돼요. 자, 그러면 소공사 자격증도 게시하는데 그 미음이 X다 이 말이에요. 지금 소공사는 자격증을 사무실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설득 들었는데 게시는 누가 해야 된다? 개공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공사 자격증을 게시하되 소공사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걸어놓는 거 아닙니다. 사다리 타고 걸어놔야 될 사람은 누가 걸어놔야 된다? 개공사가 걸어야 돼. 이걸 가장 어렵게 건다고. 그래서 이건 의식을 딱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설렁설렁 공부하면 위험도 맞게 보이니까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개공사는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소공사 자격증을 게시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거 위반하면 100만원짜리 과태료인데 그러면 위반하면 100만원짜리 과태료는 개공사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공부하고도 100만원짜리 과태료, 500만원짜리 과태료, 업무 정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셨는데
이런 거를 중개보조원이나 소공사도 100만 원 과태료 받는다고 생각하면 날 셉니다. 그런 제재는 전부 누구한테 내리는 거다? 개공사한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도 개시 안 한 소공사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부과한다고요? 개공사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그 의식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엄도 X. 자, 비역, 소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O,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인데, 자, 기왕 나왔으니까 연수교육은 누가 받아야 되죠? 연수교육은 2년마다 실시합니다. 왜 2년마다 합니까? 법이 변경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럼 법이 매일 변경되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연수교육 하면 딱 숫자가 2하고 보여야 돼. 2년이 되기 2개월 전에 연수교육을 하는데, 연수교육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다? 개공사, 소공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다. 이렇게 가죠. 그 의미도 아주 의미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은 4번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용어의 정의에 관련되는 문제들이 연결됐다면 이제 5번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이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는데 이때 물건이 뭐냐? 지금 이 문제가 돌았잖아. 그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물건을 어떻게 법에서 배우는가 하면 토, 건, 입, 광, 공 5가지다 라고 법에는 돼 있는데 같은 토지라도 같은 건물이라도 이거는 되나 안 되나 문제는 그려낸다 이 말이에요. 토, 건, 입, 광, 공을 체크하시면서 자, 한 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 중개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되지. 토지 할 수 있고 지상권 중개 대상 된다 그랬죠? 동그라미. 자, 주택이 철거될 경우 하여 다 읽을 필요도 없이 마지막에 대토권 들어오면 무조건 X예요.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네 살래 팔래 이렇게 중개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대토권 X. 자, 너무나 자주 나왔던 장래에 건축될 건물로서 특정 동호수를 정한 아파트 분양권 동그라미 해놓고 지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분양받으면 지금 물건은 있다 없다? 분양받으면 물건이 없잖아요. 지금 내가 분양을 받았다. 그럼 아파트가 언제쯤 지어지죠? 한 2, 3년 걸리잖아. 그죠? 그러면 그때까지 아직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거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 장래 건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자, 근데 분양권은 된다. 이렇게만 지금까지는 꾸준히 출제가 됐는데 공법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분양권 옆에다가 투기과열지구 X 적어 놓으셔야 돼.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다. 여기까지도 익히셔야 됩니다. 서울은 25개 구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는 분양권 거래 못하고 있습니다. 리얼 내려갑니다. 거래처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영업상의 노하우 이런 무형의 재산적 가치, 무형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뜻이죠. 이런 것들을 네 살래 팔래 할 수가 없다. X. 이거를 권리금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은 권리금은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주 나옵니다. 미엄도 얼마나 자주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한 볼트 조립 방식의 세차장 구조물. 자, 뭐 읽을 것도 없이 세차장 구조물 하면 옆에 X. 이거는 동산으로 봅니다.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된다. 동그라미죠.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명인 방법이 뭐라고요?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 그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나무들의 집단이죠.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됐다가 안 됐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되는 걸로 고정시켰습니다. 이 출제를 그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명의는 명백하게 인정하는 방법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야산에 나무들, 수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나무도 한 그루에 수천만 원짜리가 있다는 건 이해하시죠? 좋은 나무는 수억도 할 겁니다. 자, 이런 가치 있는 나무들이 집단으로 있는데 나무 주인은 알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거요. 저기서부터 저까지가 내 거요 하면 자기는 알겠지. 근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울타리를 탁 치고, 그죠? 판례가 울타리만 치면 안 되고 앞에다가 내 거라고 명패를 붙여야 된다. 여기까지 알아놓으셔야 돼.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추는 것은 울타리만 쳐서 정확하게 표시하면 된다 하면 XX
뭘 해야 된다? 명패도 딱 걸어놔야 돼. 그지? 그럼 울타리를 치고 내 거 이렇게 명패를 딱 걸어놓으면 누구라도 이거는 누구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명인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 등기가 된 효과가 있다니까. 등기라는 것은 공시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누구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등기된 효과가 있으니까 요거 부동산으로서 봐주느냐 이 문제거든. 그죠? 그거는 된다. 그죠? 근데 여러분 등기된 효과가 있다 그랬지 등기가 돼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을 설정한다라고 들어오면 X것을 잡아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당권 이런 권리들은 소유권이 돼 있어야만 거기다가 저당권이 들어가는데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등기된 효과가 있다 그랬지 등기가 안 돼 있잖아. 그죠? 여긴 저당권이 못 들어간다는 말을 잘 의식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동그라미. 시옷 법정 저당권의 설정. 이런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런 뜻이에요. 그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을 중개할 수는 없다. 그래서 X. 자, 유치권의 설정. 이것도 법정 담보물권이잖아. 그죠? 중개할 수는 없다. X. 자, 그럼 되는 것은 기역, 디귿, 비역. 답은 3개. 이렇게 가는데 거기 시옷 이역 옆에다가 법정 저당권의 설정, 유치권의 설정 옆에다가 2개 묶어놓고 양도는 중개할 수 있다. 이래 적으셔야 돼. 그게 이제 심화학습이에요. 자, 그러면 법정 저당권이나 유치권의 설정은 안 되는데 설정되어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중개할 수는 있다고. 그래서 양도는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심화학습입니다. 거기까지 익히셔야 됩니다. 6번 넘어갑니다. 자, 6번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 해답이 나가 있습니까? 나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 6번 시험 제도에 대해서 틀리는 것 40초 동안 푸세요. 시작. 중요 문제입니다. 자, 이 시간만이라도 고민합니다. 자, 40초 지나갑니다. 틀리는 거 했으니까 훈련했던 대로 틀리는 거 4번에 있겠구나 예고해드렸고 그 다음 나머지 읽으시면서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시간 관리도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자, 틀리는 거 4번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무효로 하고까지 좋았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할 수 없는데 중개업에도 종사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X예요. 부정행위를 한 자는 중개업으로 중개보조는 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시험을 못 친다 그랬지. 아주 의미있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틀리는 게 4번으로 돌았고 1.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2번 이때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도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시험을 치는데 다른 일은 안 하고 시도지사가 중개사 시험만 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맡겨요. 어디에? 공기업,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맡겨져 있죠.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인데 거기도 옆에다가 대학에도 맡길 수 있다라고 시험에 잘 들어와요. 대학 X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달할 때 대학은 뭐 하는 곳이다? 교육하는 곳이지 시험 치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 하면 대학 입시, 대학 시험이 눈에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대학은 뭐 하는 곳이다? 교육하는 기관이지 시험 치지 않습니다. 2번도 맞고 3. 외국인도 당연히 시험 명시하여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5번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다음에 한하여 그 한자 동그라미 넣으셔야 돼요. 1차 시험을 면제해 줍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틀리는 것은 이제 4번으로 돌았고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못 치지 중개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 개념을 중요하게 익히시는데 거기 너무나 잘 알지만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올해가 32회인데 지금 30일에 지난 시험에서 1차를 합격한 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언제 1차를 면제해 준다? 32회만 이 뜻이에요. 딱 한 번만 면제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근데 하나이라는 한자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음번 시험에 1차를 면제해 준다. 그러면 원래 32, 33, 34, 35회가 있는데 내가 자신 있을 때 한 번만 면제 받으면 안 되느냐?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음 회 한하여 이런 내용들은 강조해서 안 받으면 그냥 막 딸려 들어갑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차 시험에 합격하면 1차를 면제해 준다는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시험에서 뭐를 주의하셔야 된다? 다음에 한하여 1차를 면제해 주지 다음번 시험에 1차를 면제하는 게 아니라고. 그죠? 이런 것들을 시험용으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문제였고 7번 자격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X 양도 대여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X 이 무자격자인 갑이 공인중개사인 을의 명의로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업을 하면 갑은 3년 징역 3,000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다. X예요. 우리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자금이 있는 거예요. 자격증 없는 사람이 사무실도 구하고 거기 직원들 급여도 주면서 자격증 있는 자와 동업하는 거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 아닙니다. 현장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3번 공인중개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았다면 자격이 취소된다. X입니다. 여러분 우리 암기표 1번에 자격 취소 사유가 1번에 걸어져 있는데 제목이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 취소지 징역형이지 벌금형은 없죠. 양대 부정 벌 하는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벌금 받아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데 없다 하니까 또 X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이지 부동산 뉴스 대표자 이 말은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들어갔지만 여러분이 이런 명함을 탁 받으면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일 것이라고 본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부동산 뉴스 대표 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래 적으면 관계없지. 그건 자격증 없는 자가 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거기 이것도 나와요. 이꼴 해놓고 부동산 카페도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영어 적어 놨어요.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뉴스 대표자 또는 부동산 카페 이런 거 쓰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자격증 있는 사람은 이래서도 관계없죠. 공인서로 봐도 되니까. 없는 자가 이 말이에요. 그죠? 그 개념도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사하면 유사명칭을 사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다 틀렸네. 그죠? 5번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중에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가 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격 취소 사유 뭐라 그랬죠? 양대 부정징 할 때 정이 뭐죠? 정지받은 자가 다른 데 가서 일하면 당연히 그는 괘씸죄잖아. 그죠? 취소되는 사유 아주 중요합니다. 옳은 것은 5번 들었습니다. 자, 8번 내려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설 등록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리는 것은 등록을 해야 중개업을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건 등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휴업 또는 업무 정지 중에 폐업하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 정지 받았어. 또는 내가 휴업하고 있는데 폐업할 수 있다 없다? 있지. 폐업하면 내 자유지. 자, 폐업을 하고 그 기간 중에 다시 등록할 수 있다. X예요. 정지 받은 자는 다시 등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기간 동안은 업무 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근데 휴업 중인 자는 폐업하고 바로 다시 등록해도 요구하지 않겠죠. 그래서 1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틀린 게 돌았으니까 맞겠죠. 2번 공인중개사인 경우사가 2020년 10월에 폐업 신고를 하고 2021년 12월에 다시 등록을 하여 신청하고자 할 때는 실무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OX. 어차피 뭐 1번이 틀렸으니까 다 맞는데, 즉 이 문제에서 뭐를 봤습니까?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이 몇 년이다? 1년이에요. 모든 교육은 1년이에요. 그럼 1년이 넘었으니까 다시 이수해야 된다. 3번 등록 신청 시 첨부 서류에 자격증,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격증이 있는 자가 신청을 하는데 자격증 안 가져가도 돼. 왜 안 가져가도 될까요? 왜 안 가져가는가 하면 시도지사에게 직접 확인할 거니까 네가 안 가져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도 등기사항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가 안 가져와도 된다.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 있어야 돼, 원래는. 근데 시, 군, 구에서 관리하는 게 건축물 대장이니까 내가 떼가지고 또 갖다 내는 거 불편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안 가져가는 거예요. 의식해 놓으셔야 됩니다. 4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경우사 행정형벌과 행정처분이 병가되는데, 자, 거짓, 부정한 방법, 다른 사람 자격증 가지고 자기가 등록을 했대. 그러면 행정형벌은 뭘까요? 밑에 뽑아서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 무등록업자와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 자격증으로 자기 이름을 등록했으니까. 그리고는 행정처분, 뭐 절대적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지. 부정한 방법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은 무등록업자의 사촌 형님급이에요. 3년에 3천만 원 받고 반드시 취소됩니다. 5.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는데, 그때 구청장 하면은 자치구도 있고 비자치구도 있는데 중개사법은 불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치구냐 비자치구냐 따질 필요 없어.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에 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있는지 아시죠? 그럼 종로구청에 가서 등록하는 거예요. 서울시장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수원에 가면 영통구 이런 구도 있어요. 그럼 수원은 특별시, 광역시는 아니지만 대도시에 구가 있는데 그 비자치구도 우리는 따질 필요 없다고. 구가 있으면 무조건 어디 간다? 구에 갑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 1번. 9번 내려갈까요? 개설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9번 문제는 100% 출제됩니다. 등록에 대해서 이 문제를 안 묻고 넘어갈 수가 없다고. 자, 기억. 법인인 개공사의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변경된 대표자의 실무교육 이수증 4번 종전등록증을 첨부하여 줄 것입니다.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5. 여러분 법인은 대표이사 바꿀 수 있겠죠? 그럼 대표이사 교육받은 것하고 대표이사 이름을 바꿔줘야 되니까 종전의 등록증을 가져가서 새로 교부받습니다. 5. 니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변호사법상의 변호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당근이지. 5. 자격증 없는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어요. 5. 등록관청은 사무소 등록 신청자의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7일 내로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X. 등록증은 언제까지 교부할까요? 지체 없이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7일 내로 등록이 되었다 통지해주고, 통지가 되면 교부할 때는 지체 없이 교부하지 거기에 7일을 갖다 긋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짜를 의식하셔야 됩니다. X. 리얼, 소공사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다. 맞다. 소공사가 등록을 신청해서 개공사가 되어버리면 이중 소속된다 그랬죠. 5. 미용,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했다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지연되는 사유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여러분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건물이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건물이니까 무허가 건물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파트가 막 지어져서 막 입주를 하고 있는데 상가들도 막 활기를 띠고 영업을 할 때 아직까지 많은 세대수가 지금 아파트 입주자 몇천 세대가 막 들어오니까 건축물 대장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면 건축물 대장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영업 다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법에 뭐라고 해놨다? 건축물 대장이 왜 지연됐다는 사유서만 제출하면 대장이 없어도 등록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한 달 뒤에 건축물 대장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사유서를 제출하라. 그런 뜻이에요. 5. 비역,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은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X입니다. 지금 외국인도 다 등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리얼, 미음. 답은 4번 4개 이렇게 갑니다. 10번. 자, 공인중개사법상 법인인 사무소 등록 기준입니다. 틀리는 것은 역시 법인의 등록 기준도 100% 출제됩니다. 자, 1. 법인인 개공사가 등록 기준을 미달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옆에다가 상취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등록 기준이 상취 1번이 등록 기준 미달이에요. 5. 이 법인인 개공사가 한명 회사라면 자본금 2억 이상의 보정을 설정하고 등록 신청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얼마? 법인은 자본금이 얼마? 5천만 원 이상이면 되죠. 자, 그래서 2번 틀린 것. 3, 4, 5 계속 들어오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임원, 4원은 항상 같은 말로 붙어 있다니까요. 임원, 사원의 얼마?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4. 대표자나 모든 임원 사원은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법인의 임원들은 모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5번 법인인 경우서가 주식회사라면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옆에 당근 주식회사거나 한명회사거나 법인은 자본금이 얼마? 5천만 원 이상일 것. 5. 자, 그래서 틀린 것 2번. 여러분 9번 10번 문제는 내기 합시다. 저하고 내기. 원래 본고사 딱 치고 나면 그 본고사 시험지에서 9번 10번에 관련되는 내용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내기 합시다.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새기시라는 뜻이죠. 자, 11번. 더더욱이 시험에서 빠질 수 없는 단어는 결격 사유가 출발을 합니다. 자, 해답이 없는 상태니까 여러분 11번에 결격 사유 옳은 건 몇 개인가? 자, 몇 개 찾지 말고 맞으면 O, 틀리면 X 5개 한번 해봅니다. 시작.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자, 뭐 체크했습니까? 같이 갑시다. 기억,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지금 이제 틀리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두 분은 안 틀리도록 관리하셔야 돼요. 1. 기억, X. 왜? 재등록 개공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X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한번 등록 취소되면 몇 년 동안 중개업을 못 할까요? 3년 동안 못하는 건 맞죠? 자, 그럼 잘 봐봐요. 주목해봐요, 주목. 지금 제가 등록이 취소될 사유가 있어요. 등록 취소될 사유가 있는데 취소를 안 받으려고 내가 폐업을 먼저 내버린다니까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폐업을 하고, 자,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이 들어오면 폐업했는 기간만큼 빼고 3년에서 결격 사유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취소되는 자는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자, 한번 봐봐요. 제가 지금 취소될 사유가 있어. 가만히 있으면 취소가 나오겠지. 근데 내가 취소를 안 받으려고 폐업을 내버린다니까요. 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중개업을 하려면 이 사람은 얼마가 지나야 할 수 있느냐 하면 폐업을 2달 했다면 3년에서 2달은 빼고 2년 8개월만 있으면 된다. 이 뜻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옆에다 적기를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다. 그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결국은 3년이 지나야 영업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합니다. 자, 기억 X. 자, 리어는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실형 선고 후 3년이 경과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여러분, 형법이 무슨 법인지 모르지만 징역 3년을 받았대. 그럼 교도소 3년 가 있어야 되죠. 3년만 지나면 됩니까? 끝나고 3년 지나야 됩니까? 그럼 졸업하고 3년 지나서 돌아야 돼. X예요. 자, 디귿 O입니까? X입니까? O입니다. 업무 정지를 받은 자가 폐업을 하고 업무 정지 기간, 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것으로 보는데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동의하시겠죠? O 동그라미. 리얼은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업무 정지를 받은 개공사인 법인의 줄 것입니다. 업무 정지 처분 당시 요거 들어오면 무조건 X예요. 업무 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고 사유가 발생한 당시는 결격 사유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유가 발생한 당시다. 그래서 리얼 X. 자, 미음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 정지간이 종료되고 6개월이 경과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X. 자격 정지 기간만 지나면 되지 또 6개월이 더 지나야 될 이유는 없죠. 그래서 X입니다. 자, 옳은 것은 디귿
한 개만 옳고 나머지는 틀렸으니까 이걸 왜 틀렸다를 소화시키셔야 돼요. 지금 묻는데 틀리게 대답하신 분들 특히 두 분은 안 틀리셔야 돼요. 결격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딱 뽑았습니다. 12번 역시 결격사유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라도 중개보조원이 될 수는 없다. 오. 미성년자가 혼인했다고 중개업을 할 수는 없다. 오. 이 개공사가 양벌 규정에 의해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 여러분 이 벌 33이니까 벌금 300만 원 받으면 결격사유지만 양벌 규정에 따라서 이 말은 종업원 때문에 직원 때문에 개공사가 벌금을 받았다면 결격사유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 5. 3. 소공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개공사의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5예요. 자, 주목하며 봅니다. 제가 중개사무소 개공사입니다. 그 사무실 사장님이다. 그죠? 개공사가 결격사유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개공사라 그랬잖아요. 개공사가 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지 않았거나 이렇게 개공사가 결격사유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영업 못하는 사유니까. 근데 중개사무소의 개공사가 아닌 소공사, 우리 직원이 결격사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직원이 결격사유면 2달 내로 해고해야 돼. 그 해고 안 하면 업무 정지를 받지 취소되지는 않는다니까요. 그 개념 익히셔야 됩니다. 4번 결격사유라 할지라도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맞다. 공인사는 누구라도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 쳐다보고 1시간씩 웃는 자도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가 되더라도 중개업을 할 수는 없는 결격사유죠. 자, 다 맞죠? 틀리는 것 5번 방금 했습니다. 결격사유자에 해당되는 임원을 2달 내로 해소하지 않으면 등록 간성은 그 법인인 개공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임원은 대표이사급이니까 사장하고 같습니다. 급이. 그 결격사유는 바로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었습니다. 13번 등록 사무소 설치에 관한 내용인데 옳은 것을 찾으시오. 1번 분사무소 설치는 법인인 개공사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만이 둘 수 있다. 5. 그래서 지점은 누가 만든다? 법인만이 만드는 게 분사무소예요. 지점. 자, 1번이 5라면 틀린 거 수정할까요? 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내로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X입니다. 그런 규정 없다. 그죠? 자, 3번 개공사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무소를 2개 갖추면 1개를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니까. 그죠?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면 취소할 수 있다. X. 4번 법인인 개공사가 분사무소 지점을 두르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다. X. 지점장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죠. 5. 개공사가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하면 자 행정처분 줄 뜻것이고 사무소 텐트나 파라솔을 치면 어떻게 한다? 상대적 취소라고 좀 전에 들으셨죠? 행정처분 밑에다가 상취 그리고 행정형벌 밑에다가 1년 징역 1,000만 원이 병과되지 않는다. X 병과됩니다. 아주 사무소 2개 들어오는 그 5번 지문은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시험이 내니까. 자, 옳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한 문제 더 하고 잠깐 쉴 겁니다. 14번 사무소 공동사용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사무소는 하나인데 여러 명의 개공사가 같이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자, 옳은 것은 답이 1번이죠. 휴업 중에 있는 개공사, 다른 개공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휴업 중인 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업무 정지 중인 자는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면 안 되겠지. 그죠? 1번, 5. 틀린 거 수정합시다. 2.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와 부칙 6조 2항에 따라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X. 우리 어떻게 공부했죠? 끼리끼리도 가능하고, 안끼리도 공동사무소 만들 수 있습니다.
3번 사무소 등록을 하면서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를 확보했다면 등록 신청 시 임대인의 성낙서를 첨부한다. 임대인 때문에 X예요. 사용하고 있는 다른 개공사의 성낙서를 첨부하죠. 다른 개공사니까 X. 4번 방금 나옵니다. 업무 정지 중인 개공사가 사무소 공동 사용을 위하여 다른 개공사의 사무소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한다. X. 업무 정지 중인 자는 공동사무소를 만들 수 없다. 5번 개공사는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에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해야 한다. 이런 지문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설치 신고 X예요. 자, 밑에다가 설치 신고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1. 번호 달고 이전 신고합니다. 내 사무소를 그쪽으로 이전해서 만들어지거나 2번 개설, 등록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친구 사무실로 내가 등록을 하거나 내 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공동사무소가 만들어지지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한다면 굉장히 잘 당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아주 의식해서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은 1번이 있는데 5번을 맞게 유도하려고 5번에 그 지문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될 건 특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15분부터 다시 해맑은 정신으로 갑니다.